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검찰이 국정농단을 이미 벌였지만 본격화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검찰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미형님, 그죠?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국정농단을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를 갈수록 노고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을 이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이제 펴고 뭐 또 해서 1년 왔지만 정권이 이제 말기로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점점 더 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통령 측근이 이제 국정을 막 좌지우지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런 국면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냈다면 지금은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국정을 농단하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 곧 지방선거도 있고, 그죠?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있죠. 그리고 곧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들이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구나. 저를 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상 그 지난 그 국정감사 때 법사위 국정감사 때 나와서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미지 쌓기 전략을 이제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검찰이 안 그래도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들을 다 해왔는데, 네, 이제는 국민들이 좀 더 바싹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 검찰의 정치 개입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검찰의 국정농단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앞으로 좀 논평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그 이유가 뭐냐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볼게요. 검찰이 정치 개입을 넘어서서 국정농단이라고 제가 말하는 근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달 29일 뭐 어디야 뭐 연수원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막 무슨 강연을 했대나 뭐래나 그죠? 리오린이 합성인 줄 알았죠. 진짜 얘 이러고 있다니까요. 미치겠어 진짜. 자, 검찰이 국정농단을 시작했는데 일단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경고를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검찰이 월성 1호기 이게 이제 그 뭐죠? 이걸 이제 영구 정지시켰잖아요. 결정을 해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그런데 이걸 뜬금없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검찰이. 그러면서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는 의도다.
검찰이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 이러면서 경고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이게 그 월성 1호기 이거 뭐 관심 이게 그 뭐지 원자력 발전제 지향하고 친환경 어떤 뉴딜 정책 경제 어떤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바꿔 나가는 건 시대의 흐름이고 뭐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예전에 다 거쳤잖아요. 굉장히 각계각층이 모여가지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걸 뭐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무슨 원자력 무슨 미래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연구가 뭐 전문가랑 뭐 시민단체 뭐 관계자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정리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뜬금없이 검찰 수사야? 이렇게 봤는데 참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검찰이 어디 보자. 수사를 시작했는데 뭐에 대한 수사냐면 얼마 전에 이제 감사원이 그 월성 1호기를 이제 연구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이 과연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해진 거 맞냐 좀 이런 걸 감사한 적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원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건 뭐 잘한 건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감사원이 무슨 수사 의뢰를 했나? 그것도 아니고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 무슨 이 관계 당국에서 관계 당국이 어디야 정확하게? 한국 수력 원자력이구나. 여기 저 아는 친구 후배 여기 입사해 있는데 물어봐야 되겠다. 내부 분위기 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감사를 벌였는데 그 자료들을 이제 감사하기 전에 막 좀 폐기시키고 없애버리고 약간 그런 흔적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감사원이 문제를 삼았는데 뭐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문제 삼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의 검찰이 이걸 갖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삭제한 공무원 2명 요 사람들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배궁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나 봐요. 이거 뭐가 의도가 좀 보여요. 자, 이 한국수력원자력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이 사건은 좀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이 지금까지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검찰의 국정농단이 왜 시작되고 있는지, 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긴장해야 돼요. 뭐 정권 하나 바꾸는 거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얘네들. 제가 그거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이따 방송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자, 2019년 12월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월성 1호기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연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죠. 이건 뭐 그냥 짧은 단신으로 이렇게 그냥 보도가 됐던 거예요. 뭐 그냥 그래 뭐 오래됐고 하니까 당연히 그죠? 폐쇄할 건 폐쇄해야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니까. 근데 약간 진통은 좀 있었나 봐요. 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서로 좀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결국 표결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좀 반대하고 했겠죠. 근데 아무튼 결국 통과가 됐어요. 회의를 거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1년쯤 지나서 이번 국정감사 때 여러분 최재형 감사원장 국정감사에서 약간 좀 의외의 얘기들이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에 집중하느라 이건 좀 약간 놓쳤었는데
조중동은 좀 집중해서 보도를 했었나 봐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했는데 피감사자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 이런 것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친. 예. 그러면 안 되지. 정부 공무원들이 왜 그래? 그래가지고 사실상의 감사 방해 수준, 이런 얘기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감에서 좀 폭로 비슷한 걸 했어요.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진술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대요. 자신이 감사원장이 되고 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대요.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하고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미쳤나 진짜. 어디 감사원 앞에서 에? 그래요. 예.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 양심대로 일을 했을 거라고 뭐 일단은 뭐 존중해야죠. 존중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래서 감사원이 국회에 와서 이런 걸 이제 폭로를 하는 건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감사원이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고 정부에 조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도 보도를 이제 그 이대로 이어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감사 보고서에 보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시 이제 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할 때 장관이겠죠. 이 사람들 다 실책 같은 것들 감사원이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다 징계하라. 예. 이런 취지로 감사원이 다 지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감사원은 이 백 전 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예. 이러면서 재취업, 포상 등 인사자료를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산업부 당시 직원들에게 징계도 요구했다. 산업부가 국가 중요 정책 결정을 집행하면서 공공기관의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기록하는 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도록 주의 요구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의 행정지도를 하는 건 좋은데 자료를 다 삭제했나봐요. 없애버렸나봐요. 왜 없애 이런 거를. 예. 그래가지고 감사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백운규 전 장관이 이제 밀어붙였다는데,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은 좀 그래요. 아니, 이 원전을 영구 정지시키는 게 이게 장관의 권한으로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전반적인 지금 기사의 톤은 뭐 경제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였다. 뭐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죠. 이게, 아니, 이게 시대의 어떤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여론의 형성 과정, 또 국제적인 어떤 흐름들,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철학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정치적으로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거죠. 예. 근데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나? 저는 전 사실 이 감사원의 이런 표현들은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예. 밀어붙이면 안 돼? 그러라고 장관을 우리가 그죠? 국민의 그죠?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무슨 자료가 몇 개 좀 삭제됐나 봐요. 쓸데없이. 그런 걸 왜 삭제해?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사지. 아무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직후에 10월 22일 날, 10월 22일 날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혐의로 배군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그래서 무슨 자료가 삭제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근데 뭐 그런 자료가 삭제됐다라는 감사원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자료가 있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삭제되고 어떻게 허위로 답변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이러면서 탈원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검찰에.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다른 뉴스가 이제 하도 많아서. 근데 그러고 나서 조중동이 엄청나게 방송사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보도를 이어갔었나 봐요. 전 종편 안 보니까 몰랐네.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지. KBS, SBS, MBC, TV조선, JTBC, 채널A, MBN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때렸나봐. 이런 식으로 10월 20일 날 TV조선을 5곡지나 보도했네. 하루에만.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뭐 높은지 낮은지 떠나서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계속 이 에너지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성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보도들을 해온 거예요. 이 조중동들이. 몰랐네. 이게 민원연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약간 분석을 했더라고요. 방송사들이랑 조선일보 뭐 이런데 등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었나봐. 채널A, TV조선 이런 데는 원전 파일 444개 뭐 어디로 갔냐, 이런 거 삭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전선동 엄청나게 이렇게 보도를 했나 보네. 참, 마치 뭐 불법으로 뭐가 막 벌어진 것처럼, 그죠? 종편 안 보니까 몰랐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11월 5일 날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이 보도한 게 10월 22일이에요. 근데 불과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고발이 시작되고 나서 서류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하고 법원에, 그죠?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뭐하고 또 하루 이틀 걸려서 받고 이런데 그러니까 시간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윤석열이 작정하고 수사 지시를 바로 긴급하게 지시한 거예요.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바로 이렇게 수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검찰이 움직인다는 건 윤석열의 지시인 거죠. 이 수사 속도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아니 자료 삭제에 가담한 공무원 한 2명인가 3명인가 뭐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는데, 그럼 그 사람들만 수사하면 되지. 근데 이 보세요. 수사 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요. 마치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랑 한국수력원자력이랑 한국가스공사랑 다 압수수색해요. 심지어 지금 이제 이 산업부 장관, 배군규 전 산업부 장관, 이런 사람들 자택과 사무실 이런 데까지 엄청나게 수사 인력이 투입돼요. 와. 그래가지고 뭐야? 왜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왜 시작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놀란 거죠, 다들. 가스공사에서 놀란 거예요. 이
직원들이. 왜 우린 관련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해? 가스공사 직원들이. 예. 여기가 최이봉 사장이 가 있거든. 최이봉 사장. 그러니까는 이제 가스공사라는 관련은 없는데 최이봉 사장 털려고. 예, 여기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금 뭐 문서 폐기 사건 요거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수사 지시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 이렇게 순진하게 볼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문건 삭제 지금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루어진 그 문건 삭제를 문제 삼는 건 괜찮은데 지금 수사의 방향을 좀 잘 보세요. 예. 대통령의 지금 탈원전 어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한 장관들, 예? 관련 책임자들까지 지금 다 지금 집무실 다 압수수색하고 전방위적이라니까요. 백운규 산업부 장관 당시에, 그리고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지금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집하고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어요. 물론 그 문건 삭제 과정에 누가 이제 어떻게 관여했는지 모르니까 뭐 수사 대상이 뭐 확대될 필요가 있다, 뭐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겠지. 응?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전방위적인데요. 예. 지금 문건이 문건 삭제가 정확히 언제 된 거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랑 최이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이 사람들은 2018년에 그 당시 책임자들인데, 예. 문건 삭제가 2018년에 이루어졌어? 아무튼 뭔가 좀 전반적으로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도가 좀 있는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죠. 긴장해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문건 삭제를 뭔진 모르겠지만 했다면 그건 당연히 부적절하고 징계받고 때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말단 직원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지금 백운규 산업부 장관 집과 사무실까지 털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서관의 집과 사무실까지 털었다? 이걸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무엇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당연히 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흠집내기,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단순하게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그 수사의 폭이 굉장히 이렇게 크다는 거는 불과 열흘 만에 이게 후다닥닥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미처 이거 잘 몰랐어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가서 강연하고 왔잖아요. 신임 검사들한테, 사법연수원.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 MB 때랑은 좀 달라요. 살아있는 수사를 하긴 해, 검찰이. 근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 성역을 자기들이 결정해. 성역 없는 수사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 성역을 누가 결정한다? 윤석열이 정한다. 우린 거기에 화가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성역이 있어.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역만 수사한단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을 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데, 예? 산자부든 한수원이 됐든 어디든 당연히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근데 그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니 뭐 원자력 발전소 이거 뭐 중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순진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다행히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설 잘 썼던데, 예, 이런 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면 안 된다. 근데 하여튼 진보 언론 법조 기자들 계속 걱정되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에만 딱 멈춰 있어요. 아니,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면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국민이 또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또 그런 견제 장치를 또 같이 마련을 해 놔야 검찰 개혁이 완수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진보 언론 법조 기자들은 정권이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예, 윤석열 편에 가 있어요. 말이 되냐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받아야 될 살아있는 권력을 바로미터, 경계선을 정하는 게 검찰이란 말이죠. 그런 짓을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거기까지 마련을 해놔야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이 하여튼 경고를 해놨어요. 이게 처음에는 뭔 소리 하고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뭔가 또 이 국정을 농단하기 위해서 검찰이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실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분노하니까 윤석열이 직접 움직인 것 같다. 뭐 이런 분석 기사도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게 압수수색했는데, 그죠? 윤석열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 그치, 야당은 뭐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이 수사 속도를 정하는 건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의 지시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이 수사는 글쎄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한 11개월 전에 제가 요런 콘텐츠 올려드렸거든요. 이때 허재현TV가 10,000명 정도도 구독자가 잘 없었을 때, 그때 올린 거거든요. 이거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소프트 쿠데타를 경계해야 된다 이러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었어요. 이게 검찰의 이런 이런 행동들, 그리고 검찰의 국정농단, 네, 이런 것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이게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이게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과거처럼 이제 탱크 몰고 와가지고 뭐 서울에 막 진격해서 군인들이 쿠데타 벌이고 이런 거는 실제로 얘네들이 하려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 이제 말에 이제 촛불 시위 막 벌어지니까 그거 하려고 했다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인가 누군가 도망갔죠, 미국에.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안 잡고 있는 거겠지만, 그런 거를 얘네들이 시도는 했는데 더 이상, 근데 지금 같은 시대 때는 그거 했다가는 역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걸 못 한다고요. 소프트한 방식으로 쿠데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소프트 쿠데타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정부의 흠집과 균열을 하나하나 이렇게 야금야금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이거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차츰차츰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도록. 근데 겉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여론 조작과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프트한 방식의 쿠데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국가기관? 지금 현재 가장 총대를 맨 곳이 검찰이죠. 그러니까 이 보수 우익 세력들이 어디에 퍼져 있어요. 당연히 이제 조중동에 암약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암약하고 있고, 국정원에 그죠? 각종 기관에서 암약하고 있고, 온갖 정보기관들, 그리고 경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벌 세력들, 네, 은코님 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죠?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프트한 방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획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제 무슨 그죠? 탱크 몰고 와가지고 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소프트한 쿠데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좀 보인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난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서초동 앞으로 다 몰려가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위를 벌였잖아요. 불과 1년 전에. 정말 위대하셨어요, 여러분. 그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총선 잘 치러냈죠. 그 덕에 얘네들이 1,900원. 잘 안되네 하고 당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얘네들은 계속 기회를 보고 있어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은. 자, 제가 기자가 돼가지고 무슨 쿠데타야, 뭐 말이 되는 소리래, 뭐 이런 소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브라질에서 이거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제가 콘텐츠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1년 전이라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에 그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브라질 노동자당,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년 넘게 이제 집권해가지고 좌파 정부가 집권했잖아요. 예, 룰라 노동자당. 우리나라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이런 데가 이제 이 브라질의 노동자당 이제 롤모델로 삼아서 이제 집권까지 꿈꾸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죠? 정의당 지금은 뭐 룰라 노동자당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과거에 그래서 이 좌파 정부가 이 룰라가 집권하는 걸 보면서 좌파 진영에서 많은 희망을 가졌어요. 야, 이렇게 노동자당이라는 곳이 정말 고생 끝에 민심을 얻어가지고 집권도 하는구나. 근데 그리고 룰라가 굉장히 인기도 많았어요. 퇴임 이후에도. 예.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브라질의 보수 세력들이 재집권을 하려고 해도 룰라가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계속되려고 했죠. 브라질 룰라는 이제 임기 끝나고 이제 퇴임을 했죠. 하고 나서 룰라의 이제 후임자가 또 집권을 하고 그래요. 룰라가 이제 찍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럼 또 국민들이 다 찍어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당이 장기 집권을 합니다. 한 10몇 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당이 언제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냐면 이분들이 2010년대 이제 중반 이후부터 부패 혐의로 막 수사받기 시작해요. 예. 모르겠어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막 온갖 막 뇌물수수, 돈 세탁 막 당연히 룰라도 수사 대상이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 노동자당 믿었는데 국민들이 니네도 부패해? 이러면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수사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2018년에 예, 대선 후보였던 사람들 지금까지도 수사받고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아니 그 뭐
부정부패 저지르면 당연히 수사해야지. 성역 없는 수사해야지. 그게 윤석열의 논리잖아요. 룰라라고, 예? 그죠? 수사 면죄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역을 검찰이 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패 혐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 수사받아야 될 정치인을 검찰이 정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역 없는 수사는 필요한데 그 성역을 검찰이 정한다고요. 검찰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집권을 하거든요. 브라질 이제 노동자당이 이제 완전 망하고, 보우소나루라고,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라고 이 사람이 집권을 해요. 38대 대통령으로. 2019년에 아마 집권했을 거예요. 2018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노동자당이 크게 깨지고, 스벅 벤티님 제작비를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간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노동자당이 몰락하지 그러니까 부패 혐의를 수사받고 뭐 이러지 않았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브라질의 트럼프. 브라질의 두테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어요. 이 사람. 예. 이 사람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이제 군인 출신인데 무슨 박정희 뭐 이런 수준도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막말하고 또라이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의 이제 평가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성과 흑인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흑인이 조종하는 헬기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런 정치인이라니까요. 예. 집권하면 당뇨 절반을 군인으로 임명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고. 지금 이런 사람이 브라질의 이 코로나 국면을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국민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지. 예. 이 사람 뭐 코로나 방역 필요도 없다고 막 이상한, 그죠? 얘기하고 무슨 뭐 해외 토픽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집권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브라질 국민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믿었던 과거 이제 이제 재벌 관료 출신들 다 몰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자당 좀 좌파 정부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부패 때문에 다 그죠? 더 이상 못 믿겠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이런 엉뚱한 사람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트럼프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뭔가 대안이 없고 좀 약간 말빨 좋고 국민의 이목을 끄는 이상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운 좋게 집권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사회 혼란기예요.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브라질의 보수 우익들은 좋아했죠. 이 사람 자체를 좋아했기보단 일단 노동자당을 몰아내는 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보수 수구 꼴통 뭐 이런 거에 대부도 아니고 거의 똘만인데 아무튼 부려먹기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합법적인 집권이 아니고 거의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브라질이 검찰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과거 수구 세력들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이거 프로젝트가 가동된 거다. 많은 사회 국제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브라질 노동자당이 뭐 부패하고 뭐 해가지고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방식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예. 과거와는 달리 이런 방식으로 쿠데타를 획책하는구나. 예. 우리 이제 이런 거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2018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온갖 소동들, 검찰로부터 벌어지는 소동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뭐 그런 공무원들 다 잘라야죠. 수사 받아야죠.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정권을 맡겨. 그런데 우리가 더 날카롭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을 정하는 것.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성역을 누가 정한다? 이 소프트 쿠데타 세력들이 정한다는 거죠.
예, 물론 뭐 그들이 뭐 윤석열과 뭐 어디 카페 같은데 몰래 만나가지고 뭐 이 사람 뭐 이렇게 뭐 지령을 내려가지고 뭐 그렇게 쿠데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심정적 공감대 하에서 예,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히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들은 그죠? 부정부패, 진영주의 이런 거 없어야 돼 이제. 문재인 정부도 썩었네. 예. 이렇게 이제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검찰의 그런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 이제 지방 재보궐선거부터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죠?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어떤 또라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집권할지 몰라요, 여러분. 예. 민주정권이 연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또 뭘 또 꾸미기 위해서 얘네들이 작전을 세우고 있을지, 뭐가 하나 튀어나올지 고민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그렇고, 예, 그죠, 브라질에서 이런 신생 우파가 이렇게 집권하게 되는 과정들, 단순히 브라질 노동자당이 부패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순진하게 봐서는 안 돼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모든 정부의 모든 공무원 성역 없이 수사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수사의 대상을 정하는 건 검찰이다. 그리고 그 검찰을 뒤에서 움직이는 소프트 쿠데타 세력들. 예,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떤 정당과 어떤 그 정당의 잔존 세력들인지. 그 사람들의 술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둘 다 감시해야 돼요. 둘 다. 부정부패와 이 소프트 쿠데타 세력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꼭두각시 인형처럼 같이 춤춰주고 있는 윤석열과 그리고 진보 언론 법조 기자들. 예. 둘 다 우리가 날카롭게 감시해줘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조국 장관이 페북에 이제 쓴 글을 보고 이거 검찰의 정치 개입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비평할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이 국정농단을 시작했나? 예. 검찰의 국정농단.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는 한동훈.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좀 오늘부터 제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네. 방송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상 허재영 기자의 연설이었습니다.